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5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투표율 1위였던 레버쿠젠이 무승부가 나오면서 2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레버쿠젠이 최근에 폼이 너무나도 좋았고 알론소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두 골을 먼저 쳐맞으면서 급하게 주축 선수들을 투입을 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이 무승부가 리버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리버풀은 주말에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어느 정도 주축 공격 자원들을 선발로 내보내서 1대5라는 대승을 기록을 했고, 살라 선수도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맨시티전을 앞두고 부상 복귀를 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번 주말 FC 서울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차량은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FC 서울 홈 경기 아마 4만 명 이상의 관중이 될 것 같은데, 괜히 차 가지고 갔다가 경기 시간 내에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링가드 선수 한 명의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사실상 링가드 선수가 살인 태클 외에는 딱히 출전 시간도 적어서 보여준 게 없었는데, 주중에 연습 경기에서 1골 2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폼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FC 서울 직관 가시는 분들은 링가드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면서 축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2월 회차인 만큼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신나고 재밌게 간단하게 핵심만 살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골대법 정리본 올려져 있으니까 최종 픽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발렌시아 대 헤타페. 자, 발렌시아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심판의 경기 종료 휘슬로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이 취소가 되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발렌시아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좋았고, 제가 발렌시아에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측면 자원인 디에고 로페즈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충분히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발렌시아가 홈에서만큼은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패배하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헤타페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요랄 선수와 그린우드 선수가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타페의 득점이 기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8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나왔었다라는 점은 이변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렌시아의 경우는 이번 시즌 골 기대값에 비해 득점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돌아온 홈 발렌시아가 퇴장 같은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발렌시아가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제외를 하고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셰필드.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이변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셰필드 원정을 가서 본머스가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었죠. 그때 당시 득점을 기록했던 타베르니에 선수도 출전이 가능하고, 솔랑케, 세멘요, 클루이베르트 같은 공격 자원들도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의 공격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셰필드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인 카메론 아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꼴찌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셰필드에게는 큰 손실로 보여집니다. 실점 부분 역시 압도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본머스가 홈에서 승리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모든 기록을 살펴봐도 셰필드는 패스 성공률 꼴찌, 점유율도 꼴찌, 점유율이 꼴찌면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이나 크로스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에 너무나도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루턴 타운. 자,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올리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지난 루턴 타운 원정 경기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가 올리세 선수이고 가장 높은 평점인 8.6점을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루턴 타운의 경우는 3백을 활용하면서 수비 시에 많은 인원이 수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로서는 공격 시에 루턴 타운의 수비를 뚫어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슈팅을 루턴타운에 비해 2배 이상 때렸는데도 많은 수비들과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2대1 패배를 기록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죠. 그리고 루턴타운의 경우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대갈박장인 아데바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아데바요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후반 75분이 돼서야 투입이 됐었고 루턴타운의 득점 역시 헤딩으로 득점을 기록한 건 없었기 때문에 아데바요 선수의 결장은 이 경기에서만큼은 그렇게 큰 손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지난 맞대결에서 경기 결과는 패배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우세했다라는 점과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을 기록한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부상으로 49분 만에 교체 됐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홈 경기에서만큼은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맞대결 당시 루턴타운의 수비진 아마리벨, 가브리엘 오쇼, 톰 로키어 같은 선수들이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풀럼. 자, 울버햄튼의 경우 지금 공격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 자원인 마테우스 쿠냐 부상이죠. 황희찬 선수 부상이죠. 페드로 네토 선수도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원 자원의 주안 고메스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골키퍼인 호세사 골키퍼도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풀럼의 경우는 최근 공격 자원인 무니즈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고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충분히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려다가 최근 울버햄튼과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울버햄튼의 홈에서는 풀럼이 승리를 한 적이 없고 풀럼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카디스 대 에이티마드. 자, 카디스가 최근 두 경기를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그 상대가 알실셀타 리그 17위, 라요는 리그 16위로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카디스의 득점력이 개선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경기로 보이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원정 기복 홈에서는 13승 1무로 34골에 13실점을 기록 중인 반면에 원정에서는 4승 3무 6패로 20골에 16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유독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또한 그리즈만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파이 선수나 앙헬 코레아, 알바로 모라타 같은 공격 자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압도적으로 라리가 득점 꼴찌를 기록 중인 카디스를 상대로 패배하는 이변은 보여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카디스의 무패 투픽으로 갈지 카디스의 단통패로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경기력 측면에서 원정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티 마드리드를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에스턴 대 토트넘. 자,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경기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누가 털리냐의 대결로 보여집니다. 다만 에스턴의 경우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아약스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어느 정도 주축 자원들의 체력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토트넘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언급을 드렸다시피 양팀 모두 수비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는데 에스턴의 경우는 토트넘보다 더 높은 수비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원의 메디슨 같은 패스를 확실하게 뒷공간으로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에스턴의 뒷공간을 깨고 득점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스턴 역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아약스 원정 경기 후 2일 만에 치르는 경기라는 점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에스턴이 확실히 밀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축구토토 승무패 8번 경기에서 현재 3회 연속 무승부가 출현 중인데 22년도 1회차부터 지금까지 8번 경기에서 4회 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패 그리고 양 팀의 전술이 비슷하다면 체력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3번 경기 리버풀 대 맨시티. 자, 일단 이 경기를 뭐 사실 기록적으로 분석을 해서 승무패를 예측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어리그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의 대결로 이 경기는 맨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리버풀은 맨시티의 뒷공간을 스피드를 활용해서 카운터 어택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경기죠. 다만 이 경기에서 리버풀은 주전 골키퍼인 알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주축 수비 자원이자 지난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었고 공격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아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리버풀의 큰 손실이다라고 보이고 주중 컵 경기를 맨시티보다 하루 늦게 치렀다라는 점, 맨시티보다 주축 자원들이 많이 출전했던 경기였다라고 볼 때 저는 이 경기 맨시티가 최소한 패배하지는 않을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리버풀의 무와 패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맨시티가 리버풀의 승점 1점을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비아레알. 자, 우선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에서 14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무승부인 5회 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3회차에서 최다 연속 무승부의 패턴이 끊겼다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베티스는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페첼라 선수와 아브너 선수가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이번 경기 베티스가 홈이지만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아레알의 승도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이는 게 주중 마르세유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했음에도 4대 0으로 개털리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티스의 경우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베티스의 경우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6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일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